네, 강프로입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자, 일단 목요일 날 체코 관련된 결과가 나오고 갭 상승이 크게 나왔지만 뭐 시장에 대한 문제도 있고 뭐 두산그룹에 대한 지배구조 관련된 문제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료가 나와서 뭔가 좀 털어내는 좀 그런 움직임이 나왔는데, 자, 기본적으로 29,900원을 기점으로 해서 매수 청구권이 만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 구간에서는 매수가 가능하다는 점, 요건 유효합니다. 그리고 지금 두산 로보틱스를 포함해서 두산그룹에 대한 주주들의 반발이 조금 심해요. 자,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이쪽 구간에서 뭘 봐야 됩니까? 두산그룹에 대한 반발이 심하다 보니까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은, 그쵸? 두산그룹에서 뭐 이런 여기서 뭐 밥켓을 떼어내는 그런 부분은 안 한다, 그런 게 아닙니다. 반등을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자, 수급 한번 볼게요. 외국인이 많이 털어냈습니다. 여기 보면 1,100억 원 정도의 매도 물량을 여기 7월 18일 날 냈고요. 그리고 7월 19일부터는 매수로 다시 전환이 됐습니다. 자, 시세 측면에서 봤을 때는 1달락 된 것은 맞습니다. 기관까지 포함하면 거의 한 2천억이 넘는 물량을 여기 상승하는 구간, 그렇죠? 요날 목요일 날 나온 것은 맞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한 가지 체코 관련된 이야기가 아니라 원전에 대한 문제가 이게 다 끝난 건가, 우리가 그걸 한번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미국은 AI 시대가 진행되고 있죠. 그러면서 데이터 센터가 대거 늘어나고 있고요. 발생한 문제는 미국에서, 북한도 아니고 미국에서 전기 부족 사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전기 부족 사태를 해결할 수 있죠. 근데 한 가지 과제가 있어요. 무탄소. 요걸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원전 말고는 대안이 없습니다. 요런 이슈, 요 내용에 대해서는 깨진 거 없다. 근데 올라가는 과정에서, 그쵸, 실적보다 주가가 먼저 올라가다 보니까 이쪽 구간에서의 매도 물량이 발생을 한 겁니다. 물론 추가적으로 뭔가 확인하는 과정, 두산그룹에 대한 뭐 그런 내용들, 이런 부분이 있죠.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이 두산그룹 관련해서만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기술, 그리고 한전산업, 그리고 한전기술, 이렇게 보잖아요. 다 동일하게 진행이 됐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쪽 구간에서 봐야 되는 건 뭐예요? 먼저 올라갔고 올라가는 구간에서 가격적인 반영이 이렇게 딱 된 것이기 때문에 이쪽 구간에서는 우리가 뭔가 좀 매물 소화 과정을 거쳐가야 된다.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다시 매수하는 관점에서 어떤 상황이 나와야 다시 매수할 수 있을까? 그 부분입니다. 보유하고 있다면 물타기를 어떻게 해야 될까? 물타기를 내려간다고, 자, 62평까지 내려왔으니까 더 내려갈 데가 없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62평을 찍고 또는 장기평을 찍고 어떻게 반등하는지,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 구간에 맞춰서 매매를 했을 때, 즉 가격적인 부분을 보라는 건데, 이 구간에 맞춰서 매매를 했을 때 내가 어느 정도까지 수익을 낼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 텐데, 자, 정확하게 1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 내 계좌 수익률은 250% 정도 되고요. 자, 제가 조회를 누르면서 보여드리고 있죠. 조작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 즉 저런 정도의 수익 구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내가 어느 정도까지 타점을 잡을 것인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은 정확하게 상승하는 구간, 그렇죠? 이런 구간을 공략을 해야 됩니다. 자, 내용 보시면 올라가는 구간에서 매매를 했을 때 뭐가 나옵니까? 수익 구간이 발생을 하고 33, 18, 14% 이런 정도의 수익 구간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걸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두산 에너빌리티로 한 번 더 이야기를 드리면, 올라가는 구간에서 매매를 했을 때 저도 아쉽습니다. 25,000원 정도 딱 찍고 내려오는 과정에서 좀 아쉬웠는데, 어쩔 수 없이 이 내려가는 과정을 그냥 보고 있을 수 없어서 전량 매도를 완료하기는 했어요. 근데 우리가 이쪽 구간에서 봐야 되는 건 뭐예요? 다시 확인하는 과정에서 내가 가격대를 잡아야 된다. 자,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 보시죠. 우리기술이나 그런 종목을 보더라도 제가 올라가는 구간에서 매매를 했을 때 8%, 23% 정도의 수익 구간, 여기입니다. 여기, 그쵸? 이런 정도의 상황을 만들어낸 거예요. 자, 하나만 더 보시죠. 알테오젠과 같은 종목군들 모두 다 동일하다는 걸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업종을 구분지어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매매하는 과정, 올라가는 구간에서 타점을 잡죠. 33, 18%, 14% 이런 정도의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내가 가격을 보는 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특히나 두산 에너빌리티처럼 지금 변동성이 크게 터지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내가 매매할 때는 철저하게 가격적인 부분을 봐야 되고, 가격적인 부분은 여기 소통방에서 제가 실시간 시세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통방에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데, 자, 여기 보시면 장시작 전에 제가 뭐 태성, YC, 본느 이런 정도의 종목군들을 하죠. 자, 태성 한번 보시죠. 태성, 자, 보시면 어떻습니까? 올라가는 구간에서 꾸준하게 수익이 발생하고 있는 점, 이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태성의 수익은 반등하는 구간,
저가부터 여기까지 보유했으면 막 수백 프로 수익이 났겠지만 이런 수익은 못합니다. 그쵸? 그러니까 장기 보유를 해야 될 수밖에 없어요. 2주 그리고 길어지더라도 3주 안에 수익 전환을 시킬 수 있는가? 그리고 그렇게 만들려면 확인하고 싸게 사면 안 됩니다. 그런 부분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 두산 에너빌리티도 뭐가 됐습니까? 여기 두산 에너빌리티 29,000원 매수해라. 이거 5월달입니다. 계속해서 매수하라고. 두산 에너빌리티 관련돼서는 자, 오늘 바닥 구간이다. 언제예요? 6월 5일. 그쵸? 그래서 이런 상황이 나온 겁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가격을 보는 건 이렇게 중요합니다. 이쪽 구간의 매매를 지속적으로 이어왔고 매도까지 함께 진행을 했기 때문에 다시 반등하는 구간에서 제가 매수를 소통방에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소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건 철저하게 올라가는 구간이 나왔을 때 매매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멘텀이 깨졌는가, 만약에 원전이 뭐 앞으로 안 해, 뭐 이런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면 아예 그냥 안 할 겁니다. 지금이라도 다 팔아야 돼요. 뭐 매수 청구권이고 뭐고 지금 다 팔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SMR 관련된 문제들, 원전 관련된 그런 그 수요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은요 사실상 대안이 없어요. 우리가 이런 부분을 이해를 해야 되는 게 중요한 거고, 이런 부분을 이해했을 때 아까 전에 보셨던 계좌 수익 그리고 타점 보셨죠? 50%, 뭐 30%, 10%대 이런 정도의 수익을 꾸준하게 낼 수 있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 아직까지 모멘텀이 유효하다는 점, 하지만 반등을 확인하고 매매를 했을 때 꾸준한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하고,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여기 소통방에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소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여기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매매하는 이론적인 부분이 있겠죠.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은 여기 두산 에너빌리티의 단기 보유 전략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활용한 실시간 타점, 두산 에너빌리티의 실시간 타점을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두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단기 보유 전략과 실시간 타점을 제가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에까지 안 좋았는데 중요한 건 반등 확인입니다. 그 반등 확인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봐야 되는지 그 부분을 내용 정리를 한다면, 주가는 미래 가치를 반영하기 때문에 올라가는 부분을 확인해야 된다. 하지만 확인하는 과정에서 그쵸? 어떻게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가 중요하고, 여기에는 시장에 대한 이야기, 관련된 종목군들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런 부분,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어떻게 판단을 하고 내가 가격적인 부분을 바라봐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가장 쉽게 이해를 시켜 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리는 부분이 있죠. 항상 매매하는 과정에서 돌파하는 구간을 공략하자는 겁니다. 돌파하는 구간을 공략했을 때 뉴스가 나오는 것보다, 어떤 호재가 나오는 것보다 더 빠르게 매수를 할 수 있다는 거고요. 최저점에 대한 생각보다 보유기간을 줄이려는 노력이 주식 투자에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강조를 드리는 부분도 가격을 보자, 그리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가격 외적인 부분은 없다고 이야기를 누차 드리고 있죠. 자, 이 계좌는 실제 제 계좌입니다. 5108-2229. 제 계좌에서 실제로 이런 종목이 내가 얘기했는데 올랐어요,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제 계좌에서 매매한 내용을 모두 다 인증을 함으로써 어떤 식으로 매매가 진행되는지 그 부분을 확인시켜 드리기 위함이고, 중요한 건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자, 1월 달부터 5월 달까지 그 중에서 어떤 종목들을 어떻게 잡았을 때 어느 정도의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체크를 하겠습니다.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HLB입니다. 자, 실제 여기 매매 마크 내역 조회를 누르면 실제 제가 매매한 구간들이 나오고요. 문제는 여기 12월 달에 나왔었던 신고가 구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2월 달, 1월 달에 역시나 고가 돌파를 했고요. 그리고 2월 달부터 57,500원까지 상승하는 그런 부분이 발생을 했죠. 자, 그리고 3월 달, 자, 역시나 반도체 종목군입니다. 1월과 2월 달에 반도체 시세가 준비하는 과정이 있었고, 그런 이후에 추가적으로 상승을 보인 자람 테크놀로지, 어떤 상승이 나왔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공통점이 있다는 거죠. 자, 내용 보시면 3월 달에도 매매를 한 DI고요. 4월 달의 상황 같은 경우에는 3월 달보다 큰 폭의 상승을 만들어냈습니다. 5월 달, 자, 이 종목도요. 3월 달부터 공략이 진행됐지만 5월 달에 적극적으로 매매를 한 결과 어느 시점부터 공략했고 언제부터 시세가 발생했는지 그 부분을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공통점을 반드시
찾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많은 공부를 하셔야 되고 고가 돌파가 왜 나와서 공략을 해야 되는지, 즉 싸게 사면 안 되는 이유, 그리고 뉴스보다 빠르게 사는 그런 부분이 어떤 식으로 공략을 해야 되는지 실제 매매 내역을 토대로 인증을 한 겁니다. 자, 실제 매매 내역을 토대로 인증한 내용을 보면 공통점이 있는데 눈치 빠르신 분들은 다들 보셨을 것 같은데 모두 신고가 구간에서 공략이 되었다는 점. 나도 신고가 구간 그리고 고가 돌파하는 그 구간에 공략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어떻게 이 신호를 받아볼 수 있는지 그 내용을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단합니다. 제 채널에서 영상 하단에 보면 더보기가 있습니다. 여기 더보기를 누르시면 링크가 나오고요. 이 링크를 어떤 영상이라도 제가 다 달아놨으니까 이 부분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이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자, 이렇게 유튜브 구독자만의 이벤트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프로의 타점 신호 받기 이렇게 내용이 있고요. 여기 밑에 내려 보시면 성함, 연락처, 그리고 인증번호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건 구독자 인증을 받기 위한 조치라고 보시면 되고요. 성함은 본명이 아니라도 상관없지만 연락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실제로 문자를 드리고 어떻게 고가 돌파 구간을 공략해야 되는지 그 실시간 타점에 대한 부분을 연락처를 통해서 제가 보내드리기 때문에 연락처 기입하시고 인증번호 받고 눌러주시면 여기 인증을 할 수 있고요. 대략 한 10초면 모두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밑에다가 매수매도 문자로 신호받기 클릭하시고요. 이 밑에 무료 신청하기 누르시면 제가 고가 돌파하는 구간에 종목군들에 대한 타점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